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극복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관련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는 시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어른인 여러분, 국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교시 의정부시장 안병명입니다. 네, 다들 계셨죠? 네, 대망의 새해가 밝았는데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게 당주에 계속되는 이렇게 5.13 사정교육이 강화되고 이제 모셨고 또 완화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50인 이상의 실내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새해도 이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변경 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이런 재난 지원금 또 어저께 또 이재명 지사의 대북 전단과 관한 국제 사항이 또 발송된 것에 대한 의정부 시장 내지는 경기북부의 또 의사 또는 지지 표명 이 두 가지를 이제 겸해서 먼저 준비된 해결문을 낭독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받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어떤 거라도 열어놓고 국장님들 언론인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가지 기자회견문을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재난 소득에 대한 선별 지원에 대한 회견문을 먼저 낭독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사태로 생명을 위협받고 생업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 가늠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1월 28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의정부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24시간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정부시가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생업 현장에서는 절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의 행정 명령 이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하였습니다. 근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월 27일 폐회된 이 시회 기간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집합금지 업종 50만 원, 영업 제한 등에 따른 피해 업종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 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43억 원으로 방역지침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약 12,674개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전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상권은 물론 골목 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6만 전 시민에게는 지난 1월 27일 지급 결정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근본 피해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병행하여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은 코로나19보다 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질문과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여기는 조금 이따 하고 바로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북 전단 금지 법에 대한 국제 서한문을 이렇게 낭독한 걸로 이렇게 성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북 전단 금지법 국제 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 한반도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의정부시가 위치한 경기 북부 지역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분단의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북한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살포된 대북전단에 대한 북측의 고사포 사격으로 인해 연천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고 지난 6월에는 탈북 단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 뭉치가 우리 시민가에 떨어져 지붕이 파손되는 등 우리 시민의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쪽 직발의 위험한 순간들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북쪽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발하는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로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는 살포 지역 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행위를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대북전단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우리 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해당 법 개정 요구와 같은 발언은 경기국부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여지가 있음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 시장 안병명은 그동안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과 우위를 공고히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2015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순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미국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참전기념비 전면 보수 지원, 2017년 미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의정부 연합 역전 그림공원 내 한미호 상징 조형물 건립 및 타임캡슐 매설, 평택 이전을 앞둔 이사단에 대한 우정과 성결의 의미를 담은 환성음악회 개최 등 한미호 관계 증진을 위해 양국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혈맹 그리고 동반자임을 널리 알리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의 우정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객체였던 지난 세월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 서한문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합니다. 미 의회와 유엔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여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안이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갑게 오래 붙은 남북 관계를 누리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임을 충분히 공감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랜 세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정착을 기다려온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영혼에 적극적인 이해와 화합을 기원합니다. 두 가지 이제 성명을 연속으로 이렇게 낭독해 드렸는데 내용은 거기에 다 있고요. 두 가지를 우선 순서 없이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답니다. 제일로비전 이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재난지원금 발표에 앞서서 제가 한국유흥식중앙회 업주분 몇 분하고 좀 통화를 해왔는데요. 오늘 2시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의정부 보건소에 찾아가셔서 많이 어렵다라는 것들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이 지원받는 세대 집합금지업종 업소당 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액수가 적다. 그래서 일부 업주들은 유흥식 업주들은 이것을 거부하겠다라는 말씀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저의 결정을 미리 알고 영업 제한은 50만 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제한 안 되는 3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작다.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라는 약간의 의견과 동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질문의 요지인데
작지요. 부족하지요. 택도 없죠. 그러나 이게 그냥 뭐 누가 몰에서 준 게 아니라 시민들의 책임과 또는 상대적으로 무언가 사업을 공적으로 해야 되는 금액을 덜어서 양해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46만이면 만 명이니까 거의 90% 이상이 못 받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럼 95%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택도 없이 50만 원이 작을 수도 있고 30만 원이 작지만 95% 시민은 못 받고 안 받는 거예요. 주지도 않는 거예요. 뭐 많으니 적으니 그런 입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별적 지원이 좋으냐, 뭐 보편적, 그건 나중 일이고, 네? 10만 원만 줘도 5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줘도 460억이 나가는 거예요. 460억이. 근데 그 10분의 1이 해당되는 46억을 다른 시민 95%는 안 주고 그들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돈적 자금을 주는데 그래서 뭐 더 많이 줬으면 주고 그러면 똑같은 31개 대한민국 시장님들이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카톡방에서 의견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던 거예요. 지사님까지도 그 카톡방에서.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 많이 주면 좋지만 공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재정도 줄여지고 상대적인 인근 시분에도 문제가 되니 인구 1인당 만 원, 2만 원, 3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선별 지원의 방법과 내용도 시군에서 하자. 이게 잠정적으로 그게 바로 규정을 가지고 못하는데 경기도 시장님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이면 뭐야? 100만 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60만 원 주는 거고 3만 원? 150만 원 줄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우리처럼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 3만 원씩 해서 고들만 150만 원 주고 100만 원 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양쪽 100만 원 주는데 왜 50만 원 주느냐? 공적인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사업을 너무 많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적 예산으로 그 예산이 사업이죠. 돈 걷어서 주는 게 시장 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시장의 일이지만 한시적으로 또 제한된 재원을 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자율적으로 할 때 우리는 나눠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억으로 보고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판단과 최선을 다해서 그들만 주는 건데 그들이 그거를 그렇게 이제 섭섭하죠. 우선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하고 섭섭한 걸 이해하면서 그런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다음 얘기가 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의 형편이 그러고 준다면 상대적으로 어디서 주겠어요? 뭔가 공적인 사업을 안 하고 못하고 그러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옳은가에 대한 또 판단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어요. 미디어 이슈 박종환 기자인데. 그 의정부 시장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미디어 이슈 박종환 기자인데요. 그 지금 이 재난지원금 2차는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지금 소상공인들 우리가 이렇게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문 닫아라 또는 부분적으로 몇 시까지 하라 이런 데를 긴급 구조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그러지 않은 소득 자체가 이제 부족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지금도 계속 법적으로 그들의 이익의 재난이 아니라도 법적으로 좀 지원하거나 그걸 줄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이 주거나 정부에서 주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10만 원 또는 저번에 20만 원 이런 거를 주는 거는 주지만 이게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보호 대상자는 1인당 46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5인 그러면 뭐 3, 5, 25, 뭐 200만 원 이상도 주는 데도 있고 차상위 계층은 또 다른 재정적인 지원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계가 근본적으로 요거 때문에 더 어려워져서 추가로 주는 거는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뉴스 조면 정리됩니다. 네. 그 난세 영웅이라고 지금 어려울 때 독지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의정부시에서 이 독지가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나 또 창구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제 질문은 어려울 때 기꺼이 뭐 민생이나 또는 국가나 지역을 돕는 그런 구제가 내지는 영웅의 이제 출연이 하는데 그런 공식적인 창구는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런 재난 그거 아니라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장으로 뭐 성탄절 전야에 무슨 어디 농사무소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또 그걸 훔쳐간 사람도 있어가지고 뭐또 구속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또 한 10몇 년 하셨죠. 그런 독지가가 이런 사태가 아니래도 있고 그거는 자기 이제 성함을 임명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사회 운동 모금에는 그렇게 모금하고 아무 소사이티라고 해서 생애 이용만 하면 빠지도 주고 또는 뭐 이렇게 시장도 와서 사진도 찍고 또 그것을 공적으로 쓰는 그런 제도가 늘 있어요. 현재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100일 동안 일회의에서 좀 어떻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청해서 또 이렇게 빵 넣고 이렇게 뭐 라면이든 또는 현금이든 가져오면 또 이렇게 고맙다고 격려하는 상시적인 이렇게 창구가 있으므로 그러나 이제 그거를 그런 물품이나 기부 내용을 이렇게 뭐 적극 권유하거나 강요하면 안 되는 또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 주신 대로 그 자발성에 의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분이 좀 실현하면 좋은데 질문하신 그런 창구는 벌써 오래전부터 상시적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뭐 하던 게 있나요? 아니 이제 또 우리 국장님들 언론인이 보도에 있는데 요번에 들어온 새내기가 있어요. 새내기. 그러니까 수습해서 이제 부급이 된 서기보가 하나 있는데 자기 이렇게 봉급을 초벌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작지만 이게 무슨 부급 봉급이 무슨 돈이 되겠어. 제 돈 50만 원은 불우이웃에 이렇게 됐어요. 뭐 이제 그런 미담, 전부 그런 게 미담이죠. 뭐. 그래서 아유 그럼 기특하다 이렇게 이제 저도 마음을 칭찬하고 됐는데 그런 어려울 때 돕는 우리 공무원부터 또 뭐 이거 공무원들도 뭐 연말연식에서 저부터 뭐 몇 프로에서 뭐 5만 원, 10만 원의 사이트에서 공급해서 자동으로 나가는 각계각층의 그런 성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시자체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갖고 자율적으로 내보내는데 우리도 의정부시에서는 당연하죠. 우리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도 하고 심지어는 뭐 저는 무서워서 아직 못했는데 이렇게 헌혈도 들고 굉장히 다른 시보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 나눔에 이게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주제에 한 분만 더 하고 기타 주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네, 1호 서울의 강동기입니다. 네.
코로나19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도 더 어렵습니다. 지금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고용 안정 신규 고용 창출 같은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제도를 의정부 시는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시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의정부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장애인 또 이렇게 이제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거기서도 하고 또 YMCA에서도 하고 또 별도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지도, 특별한 이제 뭐 이렇게 뭐 보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동안 추가하던 이제 그런 사업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이 무슨 뭐 자본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는 데가 무슨 아름들이 카페인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고 보던 거예요. 걔네들이 보고 올 거예요. 시는 아니고 무슨 커피 무슨 바리스타라는 걸 땄는데 따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같은 똑같은 질문인데 그래서 뭐 얻어갈 데도 없고 뭐 써먹을 데도 없다 그래서 그때 마침 여기 우리 농협에서 자기네 이 출장소와 약간의 카페를 만든다 그래서 이 장애인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 지금 아름들이 그런 장애인을 위한 일종의 직장이었는데 딸놈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6명인가 7명 되고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임대료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할 때도 뭐 시설 뭐 인테리어 비용도 이제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내고 있는데 요 지금 아마 이제 코로나 때 장애인이 더 어려운데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 뭐 특별한 재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건 있나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뭐 여기 가서 한 2달 동안 데모도 하고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수 있는 시 그래서 손을 들려고 했는데 3개밖에 안 들었어요. 30일 저희들이 해서 2월 중으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평생 학습원을 경기도에서는 거의 이제 뭐 최초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추가로 지원할 그런 예정도 있습니다. 다시 사모관이 대형을 어디서 끌어와서 쓰시는 건지 다시 한번 죄송한데 잘 안 들렸어요. 어제 지원에는 43억 원이 어디서 제정을 지금 이제 총 1인당 10,000원 그래서 거꾸로 아까 50만 원, 30만 원을 다 했더니 정확하게 이제 그런 취지로 46억을 해야 되는데 한 43억 지출한다는데 그 재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 재원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그 예비비는 다른 이제 뭐 단 1,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항목과 내용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돈 예산이 없으면 이제 추경이라는 형식으로 받는데 이런 긴급한 이제 그야말로 긴급 생계 자원이기 때문에 긴급할 때 쓰고자 뭐 긴급한다는 게 불도 날 수도 있고 수요도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쓰도록 반드시 법률로 예비비로 두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게 한 50억 좀 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비비로 재원을 선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요거 계속해서 해주고 일반 과제로 현안 주제로 지역 현안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그 지원금 대신에 지원 제도 발굴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 금지 유예 시간을 지금은 12시부터 2시까지 도로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뭐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저녁 시간에도 좀 주차 금지를 좀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근본적인 그 재난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영업이나 이런 거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발굴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검토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돈을 주고 재정 사업을 하는 것 말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안편을 조금 더 구해봐라. 그리고 지금 시행한 돈 주는 거 말고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추가 지원하는 게 있으면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형성해서 직접 돈을 주고 잘해봐라. 그것도 좋은 제도인데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 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는데 지하도 상가, 그다음에 일반 상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임대료 내는 거예요. 관리비 내는 거예요. 우선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한다면 간단한데 자기도 뭐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임대료 정책을 정부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시계에서 100만 원인데 지금 돈벌이 될 때는 100만 원 아니라 120만 원도 내는데 지금 돈벌이가 50만 원인데 임대료 100만 원 계속 내면은 이게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착안해서 깎아줘라. 깎아주는 만큼은 네가 낼 세금에서 임대료 그 주인에게 깎아주겠다라는, 그들에게 먼저 깎아주면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이다, 100만 원이었는데 그럼 30만 원 깎아준 건데 그럼 나는 저 은행 이자 내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30만 원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깎아주게 이런 제도를 아까 얘기한 대로 하고 있고, 그 건물주가 우리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가 물론 이제 관리공단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시가 그들에게 그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시가 관리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를 받는 거예요. 또는 거기 수도 쓰면 수도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한전에서 하는 거고 수도는 요금을 시에서 받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비와 임대료는 시에서 받는다고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기분을 내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한 이제 조례를 하는데,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수도세, 그죠? 관리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근본적인 임대료를 감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게는 아까 그런 정부가 만든 제도를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주차비를 감면해 주거나 단속 자체를 좀 시간을 두고 유예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9시 이후에 문을 못 열게 했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게요. 우리 근본적인 그런 공적인 규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앞에서 차를 쭉 들어놓고 장사하는 것 좋은데 그로 인해서 이제 불편과 특히 이제 교통사고 유발하는 그분들을 미워하는 거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도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양해가 되고 큰 문제가 안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우리 참모들한테 지시할게요. 예. 네, CND 뉴스의 김진구 기자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좀 새로운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을 생각하실 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교육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관심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지금 이재정 교육감께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말씀을 하시고 또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등 지금 다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안병희 시장님께서는 다음에 내년이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실 것인지, 그리고 출마하신다면 왜 출마하시려고 하는지 또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영역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직업은 뭐 당연히 이제 행정가이자 대한민국의 이제 의정부 시장이죠. 그러나 그런 상태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영역은 뭐 확대되거나 또 다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정치가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처칠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있지 않아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쟁을 종식시키니까 노벨 평화는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노벨 문학상을. 그러니까 그의 재능은 또 정치인이야 뭐 문학가야 이렇게 보면 겹쳐있죠.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그는 35세에 이미 교수가 돼요. 저처럼. 철학 박사이자 신학 박사의 유명한 신학의 불후의 저서를 남기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대학 교수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거 아프리카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러는데 그래서 대학 교수 스스로가 교수인데 스스로 의과대학을 새로 들어가서 그거는 의학 공부를 새로 해요. 그리고 의사면허를 결국 따고 그동안의 교수님 머리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어떤 나름대로 인생관에 대한 그 결심을 통해서 또 뭐 휴가했죠. 뭐 의사로서 평생 공직하자면. 그러니까 과거는 저는 누가 명백히 보더라도 21년 동안 교육자죠. 대학 교수, 정 교수가 21년 동안 다른 어떤 표현으로 직업을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계획과 뜻으로 행정을 맡은 행정가이자 정치가인 이제 의정부 시장을 무려 11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본래적으로 그런 재능의 영역으로서 또 다른 기회가 오면은 내 스스로의 이상과 포부와 또 사회에 공헌하는 또 다른 계획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를 드리고,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제 삼선이 되면은 이게 자치장은 삼선까지 제한이 돼 있는데 또 다른 무슨 정치적 행보가 있다면은 최근에 서울이 교육감을 이렇게 소랑성명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얻어놓은 여러 가지 행정 경륜이라든가 이런 게 내 개인의 이제 뭐 자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 내지는 경기도의 자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법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감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법으로 필수로. 하나는 반드시 교육 경력이 이 행정 경력을 포함해서 교사 경력까지 포함해서 3년 이상인 자만 교육감이 될 수 있어요. 법으로 헌법에 정한 정치적 중립으로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도의 행정력을 갖기도 하고 교육적인 자질을 가진 자가 이게 교육감이 돼야 된다는 이제 서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얼핏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수 실제로 정치를 한 사람 중에 교수 21년 한 사람 뭐 강의도 하고 뭐 교육 스스로 뭐 조금 뭐 하지만 그렇게 대학에서 강의한 사람이 있지만 정식으로 한평생을, 저는 뒷그림자를 보면 뒤에도 첫 번째 직장을 대학교 사무직원으로 10년 근무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직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행정 경험이고 21년간 대학 교수를 한 거예요. 주로 정책학과 지방행정학을 강의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삼선한 사람도 드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그런 기회가 오면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한 3대 7대 했는데 지금은 7대 3 정도로 이 차트전도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김 국장님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세우면 앞으로 뭐 할 거냐라는 질문에 조금 마음의 정리를 이렇게
다음에 무게 중심을 어떻게든지 개혁을 한번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쪽으로 붙여가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죠. 한두 달 좀 시간을 주세요. 한두 달만. 왜? 한두 달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감에 나가려는 자는 1년 이내에 정당을 이렇게 갖지 아니한 자로 법에 있으니까 그냥 한두 달 이내에 바꿔오니까 한 달, 두 달 이내에 정치적으로 탈당하지 않으면 안 나갈 거고 저는 뭐 탈당했네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는 준비는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한두 달 안으로 50%의 이제 뭐 마음가짐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어떻게 계시네. 네, 복지TV 정기방송 정선 기자입니다. 예.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 장님들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의정부 시에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제대로 지역사회 그 속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는 데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객적인 소리 비슷하게 하지만 뭐 우리 이재명 지사도 툭하면 그런 감상적인 얘기도 하시는데 저도 이 지사님도 지나치게 가난한 그 어린 시절을 또 그 중간 과정도 뭐 이렇게 유혹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삶의 그냥 과정에서 그 삶의 고단함이 어쩐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뭐 암만 생각하면 뭐해 어떤 결정이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안 있으면 땡인데 제일 먼저 시정 목적이 복지잖아요. 복지 제가 한 것도 그리고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와 또 대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처럼 제도가 아까처럼 뭐 생활 이렇게 뭐 기초생활 대상자 뭐 차상위체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거 아닌 뭐 긴급에 관한 또 사건 집도 있어 그것도 있어 아버지 엄마도 다 있어 근데 우리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서 엄마들만 있어 이거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긴급생리라든가 멀쩡하게 아들도 있어 차도 있어 근데 가보니까 그냥 죽을 지경이야 노인네 혼자 둥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집이 있는데 내 새끼가 다 사업한다고 잡혀 먹었어요 이게 무슨 차가 이렇게 두 대나 있어요 그럼 제가 척추도 이거 휘고 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뭐 세금 뭐 한다고 내 이름으로 차를 뽑았잖아요 그 아들들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요 이 새끼들 집 다 말아먹고 차 내 이름으로 해놓고는 헛배기도 안 보여요 다시 집도 있어 자식도 둘이야 차도 있어 법으로는 그런 사람 엄하게 주지 말라 그래 현실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인하고 내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들의 생계를 시가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확인하고 사실조회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그걸 하면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한 달에 2번 내가 결제를 해서 그들을 구제하는데 어쨌든 그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찾아내고 또 이렇게 시와 연결하는 게 이제 지역보장협의체인데 그들이 활동과 노고에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셨어요? 네, 시장님 이재명 도지사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사님하고는 관계가 좋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 분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해남 문제, 지금 이제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시는 겁니까? 이제 뭐 무슨 뜻인지 잘 정의가 안 되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친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둘 다예요. 아주 친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이 기자회견인데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 이제 뭐 30%도 넘으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의 이 지지도가 30% 넘은 분인데 그걸 누가 가서 다른 말 하겠어요. 뭐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 하겠어요. 지금 현역 도지사인데. 지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다는데 아마도 계시면 좋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제발 이러지 하지 마 이거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안동명이 아닌가. 친하니까 내가 그를 진짜로 무슨 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건 이시자 때문에 그래. 내가 볼 때 이건 안 돼. 나도 바보도 아니고 나도 삼선 시절부터 대학 교수 출신 안동명이가 이재명 지사를 사랑해서 내가 볼 때 이건 어설퍼 그러지 마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럴 때는 아니 뭐 우리 아들도 아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나도 이제 순간 그러고 거슬러 기분 나쁘듯이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또 그러고 아까도 뭐 하나 읽었지만 그거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무슨 대통령이야 뭐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리더십과 그 나름대로 생애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 때문에 아낌없이 또 내가 아낌없이 이렇게 후원하고 지지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사람, 손 내민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의미에서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이런 거는 뭐 작은 거예요. 근본적인 8년 동안 이제 뭐 시정을 같이 했어요. 성남시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4년 동안 도지사를 하고 같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뭐 또 도지사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또 결정권이 계시고 또 내가 쫄르지만 뭐 대중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입장이고 근본적으로 그런 관계에서는 뭐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언제든지 들어오면 내가 기꺼이 무슨 뭐 그런 뭐 자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도와드리고 그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기도할 거고.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떤 것도 뭐 존재하지 않고 내가 직언하거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선은 있죠. 그래서 뭐 좀 이상한 얘기인데 뭐 자주 돼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이런 건 그냥 뭐 한 20-30분 그러는데 다른 쪽으로도 저럴 때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자주 되니까 그럼 친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왜 사이가 나쁘다. 무슨 얘기 들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의정부신문의 김동현 기자입니다. 의정부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변호 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에도 여러 형태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주민 설명회에서 시장님께서 변호 시험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도봉 변호 시험장 이전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행정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몇 번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제 또 설명도 드렸고 또 시민들이 또 어떤 전제도 하지 않고 주로 반대하는 분까지 오셔서 또 그 반대 얘기도 제가 들었고 또 이렇게 설명을 길게 2시간 반 동안 한 적도 있으니까 뭐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로 그때 얘기했지만 필요성을 또 당위성을 한 번만 더 설명해달라. 또 어쨌든 뭐가 이렇게 되고 찬반도 있는데 행정 절차는 그대로 이렇게 뭐가 진행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인데 도봉변호 시험장은 또 저번 주에 찬반이 있고 모두 의회에서도 곤란하고 이렇게 찬성이 있으면 진작 표현하면 또 반대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가 곤란해졌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구는 어떤 거냐 이렇게 뭐 어떤
시의원님이 물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내신 거고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이만큼을 최소한 한 7개가 3년 이내에 면허, 이 자동차 면허 시험장과 관련되는 기사들이 나서 단 한 군데가 반대가 아니라 전부 대단히 환영한다고, 심지어는 도지사까지 그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고 불편했는데 전부 좋다고 기사 스크래핑이 이만큼 된 거예요. 나도 놀랬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상한 쪽으로 뭐 공해가 있느니 뭐 자꾸 다른 얘기를 뭐 훨씬 그거보다도 뭐 애들 말로 땡 잡는 일이 있어서 뭐 그러는데 혐오 시설이고 뭐 기피 시설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짓으로 막 몰려서 이렇게 사람을 진짜 곤란하게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국가 이게 이 업무 사업이에요. 경기도는 통틀어 가지고 국가 사무인 여권을 경기도에서는 발급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25년 전에 임창현 지사라는 분이 지사 돼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경기도민은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 저 강화문 가고 서울시청 가서 여권 해야 되냐? 나 경기도지사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외교부에 난리를 쳤더니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돼요? 이건 영사업무입니다. 대사나 영사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서 하나 보내. 영사 내가 하나 받을게. 그 조건으로 수원의 의정부로 여권 업무가 있었던 거예요. 도업무로. 그랬더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광화문 가고 서울 가지 않고 경기 북부는 북부청에서 수원 저 남부에서는 이쪽으로 안 가고 안양, 수원, 의양, 오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 또 내부 조그만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의정부 가도 좋고 뭐 수원 가는 좋은데 안양 시민은 뭐냐, 뭐 용인 시민 100만 명. 그래서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허락을 받아서 가져왔고 기존에 있던 수원과 의정부도 야, 이제는 보편화 됐으니까 가져가라. 도봉면허 시험장이 서울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인데 서울에는 4개가 있어요. 4개가. 경기도는 3개만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이제 여권 업무 길게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수원에 하나 있고 의정부에 화장실도 옆에 있으면 아무 때나 급히 쓰면 땡이지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권 내고 자동차 면허 시험 보내는데 다른 데 가서 한다 그래요. 서울에 4개 있고 경기도에 3개 있어요. 그런데 이 큰 경기도에 3개 있고 이 큰 서울에 4개가 있으니 다른 충청도, 전라도는 경상도는 얼마나 쉽게 해서 아까처럼 그 도청 소재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니까 이게 전라도, 충청도, 이게 경상도가 얼마나 불편했냐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시장이, 도지사가 특정한 시에 하나 더 만들어주고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기쁨을 하는 게 이만큼 된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그런 겁니다. 없어야 될 뭐 가져오면 아주 이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손가락질 받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있습니까? 경기도에 3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있냐고요. 왜 있어요? 수원에 하나 있고 우리가 수구도시니까 여권 업무 있을 때까지 있는 거죠. 경기도 내지는 경기도에 자부심으로 있는 거예요. 서울도 없으면 불편한데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내가 노원구에 가서 되고 노원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거 그걸 뭐라고 물러가라고 대부에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고 있고 그 경기 서울 북부 지민의 자존심으로 그번에도 있어서 강북구, 무슨구, 중량구, 노원구, 도봉구 거기서 하는 거예요. 위치는 이상하게 노원구에 있는데 이름도 도봉면허 시험장으로 있는 거예요. 한 2만 평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저쪽 창동기지창은 남양주로 가고 이것만 알바기처럼 돼서 빼면은 무슨 의료 바이오단지로 해서 그야말로
서울시는 엄청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딜 가냐고. 자기네들도 그러는데 땅 서울 2만 평을 어디서 갖고 왔냐고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린벨트도 있고 미 개척지가 있는 남양주 구리 이렇게 의정부를 쳐다본 거예요. 왜? 그거 보니까 거기 가서 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걸 가져온 그런 비난을 받지만 그래서 저쪽 거 그린벨트 아닌 거를 이쪽으로 갖다가 놓은 거하고 같이 해도 되는 업무고 통합 이전이 되고 우리도 그 땅을 쓸 수 있지만 노원구는 더 훌륭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그런 사업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는 그 땅을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비닐하우스 하고 나무 심고 꽃 심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게 공공사업이니까 공공을 가져오면 해제해준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그리고는 장원기지창도 우리가 쓰든 누가 쓰든 기지창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저 홍남용 시장 시절부터 유치해가지고 그게 10만 평이에요. 10만 평이야. 지금 오는 거는 15,000평이에요. 10만 평에 땅을 다 사고 뭐 자기네가 했지만 이게 서울시설이 오는 이유로 120억을 가진 거예요. 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지들 맨 처음에 준다는 대로 40억 줘도 뭐 12억만 주면 되는데 많이 주지 이렇게 버틴 거예요. 당연히 120억 주는 걸 10분의 1이면 12억만 주면 되는데 내려주니까 40억 주면 됐지 이렇게. 10만 평도 120억 받았는데 제가 협상과 협상의 재협상 끈질기게 해서 그들이 급한 걸 여러 가지 그래서 참으로 협상 지자체에서 협상안으로 그걸 서울시장과 노원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500억을 받아낸 거예요. 야, 그래도 500억이 아니라 그럼 이득 번 거 치면 한 1,000억 받아내지. 에이, 막 그렇게 그냥 그 120억이 되는 게 법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120억, 10만 평 주는 건 120억이 된다고 재판에 결과한 거예요. 지방자치 이 분쟁위원회에서 결국은 끝끝내 저기는 140억, 우리는 그러고 우리는 저 400억 달라 그러는데 안 준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의해서 120억만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에 의하지도 않고 그 10분의 1 땅을 내주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그런 상태보다 지금 경제 명백히 활성화되는 게 뻔한데 그리고도 500억을 받아냈으면 그게 그리고 그들이 옆에서 땡 잡으면 직업의 제한과 주거 제한이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시민도 되고 노원 시민이 우리 시민도 되고 거기서 일자리 되면 우리 의정부 시민은 거기서 직업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까? 전철로 가도 버스로 가도 두 정거장에 전철로 가면 딱 한 정거장인데 내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해야죠. 의정부에 주변에서 같이 성장해서 그 과실을 그런 식으로 모르는 거를 자꾸 뭐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장하면 그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되면은 저 상계동 무슨 동물 집질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다 꽉 차 있는데. 그러면 요즘 뭐 오르긴 올랐는데 집값 무슨 값 안 오른다 그러는데 오릅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집 사냐고요. 일자리 생기지, 뭐 인구 늘지, 집값 올라가지. 그럼 부수 효과가 뻔한 건데 상식적으로.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아주 신명을 거론하죠. 얼마 전에 그냥 박범서 거기 땅 많이 가진 주민자치위원장인데 그건 어때 그래? 뭐하고 뭐 자기 땅이 종중상 플러스 개인 땅이 많은데 종합부동산에 걸려서 낙지 지발자로 먹듯이 계속 돈이 어디서 나냐 이게 부가가치. 올해는 이만큼 잘라서 세 군데에도 올해는 자르고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고 쪼개 팔아야 되는데 그걸 사서 뭐 하겠어? 그림벨트 뭐 하겠냐고. 대출 신문하고 사겠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파겠어? 근데 시에서 그런 흥정이 없이 국가에서 산다니까 너무 이거는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여기 직동 추동도 공원이라고 그러고 공원도 하고 돈도 보상 안 해줘. 처음에는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 그걸 누가 사? 직동공원, 추동공원은 싹 사가지고 일부 아파트 지고 공원 만들고 시민들에게 그 5천억이 넘는 똑같은 원리잖아요. 거기 주민들한테는 그 땅 주인들의
딱 합병하는 사람이 뭐 앞으로 뭐가 된다. 앞으로 뭐가 되면 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어? 더 강화되는 지침이 있어서 더 안 해준다고 아주 못을 봐 빨간 도장을 찍어놓은 겁니다. 자꾸 그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걸 할 수 있었으면 내가 못했어, 누가 못했어. 그리고 뭐 법령이 뭐 지역형만 내가 해제해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린벨트는 경기도지사가 그리고 총량을 줘서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해제해 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신청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법령을 위반되고 해당되지도 않는 거를 자기 중앙도시계획 심의 열어가지고 그냥 무슨 뭐 누가 서울시에서 노원구 뭐 구청장이 해달라면 그거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줍니까? 그런 걱정을 왜 하냐고. 중앙정부가 알아서 법령 검토하고 공공목적 있고 경기도 그리고 청량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청량제가 있어서 그린벨트는 나한테 60만 평 이런데 내가 미군 부대 무슨 뭐 저쩌고 그거 하다 보면 모자라니까 내 물량을 못 쓰겠다 그러니 서울시장이 거기 그린벨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지역에 와서 자기 물량 못 쓴다니까 반드시 경기도지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물량을 쓰고 나머지 국토부가 세 분량할 때 그 물량을 이제 서울시가 토해내야 돼요. 경기도지사한테. 그린벨트 물량은 시가 가지고 있고 도가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반드시 경기도지사가 물량을 준다. 그러는 이 목적 사업이 내가 총량을 꽂아도 된다라고 시인하고 지원하고 동의한 사업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그거를 양해했고 총량을 준다 그랬나요? 했지요. 공문 왔죠. 그럼 국토부는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풀어준다고 사전 협의됐나요? 됐지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총량은 도지사가 줘야 되는 거고 해제는 근본적으로 국토부가 하는 건데 그렇게 다 돼서 아까 얘기대로 제목이 뭡니까? 상생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 약간의 자기네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이득이 있지만 우리도 그냥 있진 않겠어. 그리고 너도 그거는 약간의 새로운 거 누가 하든지 기회가 열리잖아. 그리고 이거는 해제해서 그게 들어오면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쪽 통계를 했더니 한 40, 우리 인구처럼 45만 내지 46만이 이렇게 1년에 온다 그러니 우리 시인구만큼이 거기 들어가버리면 지금 그렇게 해서 그냥 비닐하우스 몇 개 있고 나대지로 있는 것보다는 명백히 주변의 상권이 좋아지지 나빠질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해가 막 일어나는데 무슨 소리냐? 정말 딴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 그러면 거기 옆에 성모병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공해 때문에 데모를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꽉 찼는데 노원도 아파트가 꽉 차 있는데 학교도 옆에 있는데 면허시험장 중에 무슨 공해를 발생합니까? 그 옆에는 그냥 판차선이 그냥 쉴 새도 없이 차가 다니는데 그걸 공해라고 안 그러고 금고먹고 그거를 그 다음에 법으로도 70%는 이제 다 운전면허 볼 때는 전기차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상한 색대를 써가지고 그러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무슨 뭘 아까도 정치인이냐 뭐 교육자냐 그랬지만 제가 정말 삼선시장까지 돼서 또 이재명 얘기도 했지만 돌아간 제가 무슨 박원순 시장한테 충성할 일 없어요. 뭐 할 일 있었는데 뭐 이재명 지사. 그럼 이재명 지사는 그거 왜 오케이 해서 총량에 쌓여냈냐고. 그래서 정말 이제 삼선시장으로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시와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고민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결심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자기 뭐 존재감을 위해서 그러는데 뭐 반대도 하고 찬성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요. 행정 절차는 이미 MOU가 되고 세부 합의서도 다 됐고 최종적인 이제 이제 이렇게 행정 절차는 입안만 하면은 그린벨트를 작년 12월까지 입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입안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의 트랙과 세부적인 이제 합의서는
3월 중으로 하자고 했으니 한 달 이내에 최종 합의에 의한 양자 사업 발표를 한 달 이내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뭐가 하염없이 시간이 가는 거 얼마나 됐나 시간이? 그러면 한 분만 더 할게요. 한 분만. 예. 최근에 보건점 시험장과 관련해서 보충드릴 가지고 네, 그래서요. 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공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주민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시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도공운전면허 시험장 원점 재검토를 여부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게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일련의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반대하는 단체들의 행간이 약간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설득력과 관계되는 것인데 도공운전면허 시험장을 자감동으로 이전했을 때 우리가 발전기금 500억을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노원구가 개발 이익이 되는 데에 비해서 의정부시는 좀 적지 않느냐 그 균형점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시장님께서 보시게 되면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전철이 그랬고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시장님께서 그 어려움을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패널들 전문가들을 시민공청회라는 설명의 자리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득을 시켜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7날 정선희 의원이나 이모석 의원께서도 반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집행부의 설명보다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찬반 측의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앞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시 해제하기 위해서 법정 계획으로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안 해도 되는 의회에 가서 한번 다 뒤져보세요. 특정 현안 가지고 시장이 직접 2시간 반 동안 의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와 상황이 있었나를 그렇게 했어요. 국과장들을 몇 번도 더 갖고 또 안 그래도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주민과 또 이해관계 있는 주민을 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제가 그냥 1시간 반 충분히 했는데도 뭐 도망가냐고 어떤 분이 그래서 2시간 반을 했고 무슨 도망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만큼 설명과 양해와 이제 이걸 다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이제 공청회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냐 그러는데 지금으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 내용이 간단해요. 이게 통합 이렇게 오고 올 건 저쪽으로 해서 그걸 하나 짓겠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 그런데 사실 그게 적으냐 많으냐 많은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구체적으로 그 어딥니까 그게 한번 아까 무슨 자료로 설명하던데 광주광역시 이런 광주광역시가 얼마나 대단한 광주광역시인데 차량 면허 시험장이 없었다니 천안시, 인천광역시, 광양시, 경주시 이름만 들어도 근데 없나? 그래서 그들이 무슨 돈을 누구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국회의원 시장들이 바보입니까? 도지사가 바보고 광역시장이 바보입니까? 신문의 인터뷰라고 무슨
이거 내가 해냈다고 그걸 대단한 치적으로 그런 시설이에요. 그걸 내가 무슨 과장하고 포장합니까? 있는 시설을 통합 이전하고 옆에는 잘 되게 하고 그리고 500억이 크기 작으니 여기 국회의원들 10억 20억 뭘 가져왔다고 현수막을 붙여서 그러면 10억 20억을 가져와서 10년 20년을 해도 500억을 못 가져온 거예요. 아니 그러게 남들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걸 유치했다고 정치적 행정적 실적을 그런 시설을 그것도 오히려 그쪽은 더 하고 그쪽 한강 쪽으로 한 군데 모르고 서울시는 발전시키고 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인센티브를 받아냈는데 그걸 뭘 다르게 해석하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의심스럽지. 이제 너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정말 그래요. 아까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거를 의회에 가서 정말 그랬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국장 가서 그러고 또 보도 자료를 내고 또 국장님들이 또 인터뷰를 청하면 또 그대로 얘기를 했고 또 시민들 그렇게 하고 법정도 이게 사업설명회가 이제 있는데 그걸 별도로 또 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제 뭐 이렇게 그것도 했잖아요. 시정 지리도 하고 운반도 하고 그런 것 정도로 이제 소홀하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책으로서 확정되고 진행되니 지역에 이제 좀 주의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 강하게 드리기도 한 점도 있는데 잘 좀 소화해 주시고요. 아까 좀 화해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정보가 있으면 좀 주세요. 오늘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제 아마 개별적으로 점심을 못 모시고 이렇게 모시는데 그 정도 좀 양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 와주시면 이원이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만나기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언론 여러분께